네,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목요일이네요. 1월 14일 목요일이었고 한국은 오늘 옵션 만길이었죠. 굉장히 조용히 지나갔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중국주 동영상 하나 올려드릴까 해서 이렇게 마이크 잡게 되었고요. 그 중국주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안 드린 이유를 지금부터 조금 조목조목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좀 차트, 중국 상해종합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간만에 한국 주식시장이 약간 와 나스닥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중국주 보시게 되면 제가 계속 매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박스권은 중국도 뚫긴 뚫었어요. 이 소위 말하는 3,455선의 박스권은 뚫었지만 우리가 이 퍼센티지를 본다면 5, 5%, 5, 6% 정도 오르는 것 뿐이에요. 지수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죠. 하지만 제 동영상 보시거나 기존에 제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중국 계좌를 갖고 있어서 꼭 중국 주식을 해야만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어떻게든 중국 주식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데 내가 한국 주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중국 주식에 관심을 둔다? 라고 한다라면 전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주 리딩도 하지 않고 있고 제 펀드 같은 경우에도 중국주의 비중을 제가 한 달 전부터 한 달도 좀 더 됐죠. 한 6주 전, 7주 전부터 저는 중국주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주 비중을 확 늘렸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수익률에서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중국주 상한가 가봤자 10%죠. 그죠? 한국에서는 상한가가 30%예요. 물론 상한가 주식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은 개개별로 다르고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 탄력적이에요. 뭐 좀 모멘텀 하나 받으면은 금세 15%, 14% 올라가는데요. 한국 주식이 그만큼 훨씬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중국 주식에 있어서 별로 언급을 해드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아야 주식을 사고 팔기가 굉장히 좋긴 한데 시장 자체가 한국 시장이 훨씬 좋아져 버리니까 제가 굳이 중국주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시간 낭비라고도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중국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날 5일선 깨서 이제 중국주 이대로 그냥 꺾여버리나 했는데 다음날 장대 양봉으로 메꿔주더니 결국 오늘 또 꺾여버렸어요. 시장의 힘이 정말 많이 약합니다. 중국 주식이 한국 주식이랑 비교를 한다면 정말 많이 약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 주식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중국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당분간 꺼두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열심히 한국 주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잠시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국주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개 있죠. 자, 귀주 모태주. 그나마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주식 대비 뭐 한국 주식 솔직히 상한가 한 방도 아니지만 이 오랜 기간 여기서부터 갖고 있었다고 해도 뭐 24%,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한가 한 방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 뭐 요런 데 투자하셨다라고 한다면 웃을 수 있겠지만 이등주 오량행만 해도 벌써 지금 그동안 쫙 올라왔던 거를 한 방에 무너뜨렸어요. 한 방에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왔고 뭐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거 이제 미국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더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일단 미국이란 나라는 중국을 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국 편을 들고 중국 편을 들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편견을 다 빼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봤을 때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작고 이렇게 견제 플러스 중국이 못 크게끔 방해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이 뭘 해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수 말고는 중국이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카드가 별로 미국에 비해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조차 신임을 잃은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되면 이제 테크 관련주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그나마 중국 주주에서 작은 희망을 본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반도체 관련 테크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웨이얼 반도체 많이 올랐고요. 하지만 이는 역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오른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디램이라든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도래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갔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반도체 주식 사실 거면 당연히 한국의 삼성전자 사시고 한국의 삼성전자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자 종목 사시는 게 낫지, 여기서 웨이얼 반도체, 구딕스테크 이런 거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 삼성전자가 55,000원부터 지금 90,000원까지 떨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그 무거운 삼성전자조차 거의 뭐 더블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거 웨이얼 반도체 올라봤자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서 샀다고 해도 58 캔들. 이건 최저점이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샀다고 해도 220선에서 여기 박스권이 220, 240, 220, 뭐 212, 뭐 이 정도라고 치면은 여기서 10% 왔다 갔다 했다가 이제서야 좀 올라간 거예요.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탄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더더군다나 웨일 반도체는 이미 고가에서 음봉이 지금 2개나 나왔어요. 내일 만약에 이런 양봉으로 쏟아준다면 그럼 뭐 상승의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보시다시피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지수선에서 5일선을 음봉으로 뚫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다음날 양봉으로 올려준다면 시장에 문제가 없겠지만, 올려주지 못하고 이제 한 봉만 더 밑으로 내려왔다, 5일선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중국주는 한국 시장보다 별로 오른 것도 없으면서 아마 조정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그 점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뭐 이 풍력국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풍력도 좋아하는 주식이 하나인데, 뭐 떨어졌을까봐 걱정을 해도 결국은 이 박스권이에요. 다만 저는 이 주식에 있어서는 내수 관련 약국주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 우리 상해 종합지수가 그 3,450선을 뚫어내듯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듯이 이 풍력도 요거 몇 번만 하면 뚫어낼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이 지금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 그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장도, 약국 공장도 많이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주식은 뚫어낼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믿음도 있고 믿음을 떠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분명 확신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별로 여기에 이렇게 목숨 걸고 싶지 않아요. 중국 주식에 목숨 걸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광신가기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오이솔루션이라고 해서 중국 5G 주식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러 번 이 주식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다. 요 주식 사는 거 간단하다. 월봉 이렇게 그어놓고 월봉 하단선 이렇게 그어보자. 지금 월봉 하단선에 거진 다 왔죠. 사야 될 때요. 이런 주식들은 뭐 중국주를 좀 장기 투자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너무 편하잖아요. 사기가 너무 편해요. 이렇게 하단선 그어놓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될 자리가 맞긴 맞습니다만, 몇 가지 이런 주식들을 좀 제외해 놓고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중국 주식을 강하게 추천드릴 만한 주식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국 주식 중에서 300 이렇게 시작하는 주식들이 있죠. 아니면 혹은 688이라고 시작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과창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그렇게 불리는 주식인데, 아마 한국에서 계좌를 트신 분들은, 해외 주식 계좌를 트신 분들은 이거를 매수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 혹은 홍콩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매매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런 걸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300으로 시작하는 거 몇 개 찍어드렸어요. 왜냐면은 중국 주주가
주가 지금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것보다 300으로 시작하는 주식들이 괜찮은 게 꽤 많이 있어요. 수익률도 그런 친구들은 꽤 괜찮고요. 한국 주식 올라가듯이 비슷하게 올라가는 주식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해외 주식 계좌를 튼 분들이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좀 제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중국 주식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거나 뭐 종목을 새롭게 꺼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꾸 중국주 적중률도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주가 좀 답답한 면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전 비중을 정말 많이 줄였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해가 안 가냐? 예를 들어서 6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예요. 그리고 매출액도 요거 이렇게 차트 이렇게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 상황이 어떠냐면요. 주가가 반대로 움직여요.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유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현지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 중국 증권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애널리스트 분들, 홍콩에 있는 제 그 애널리스트 친구들 다 이제 연락을 해서 물어봐요. 이 회사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럼 그들도 돌아온 대답이 뻔해요. 나도 모르겠어.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고 순이익도 심지어 늘었어요. 그리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유일하게 단점이라고는 공장을 새로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잘 나가려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계속 공장을 짓잖아요. 번 돈으로 공장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게 왜 공장을 지어요? 팔 수 있으니까 공장을 짓는 거예요. 공장을 짓는다는 건 호재죠. 아주 단기적인 악재지만 공장을 계속 짓는다는 건 그만큼 생산 카파를 늘린다는 얘기고 생산 카파가 늘어난다고 하면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고 매출액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주 잠깐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돈을 쓰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주 중에서 이런 주식들 중에서 부채 비율이 좀 늘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꼬투리 잡고 막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나라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죠. 왜냐면은 에코프로비엠 부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매 분기 막 70%씩 매출액이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부채도 그만큼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주식들이 대접을 받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주는데 중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너무 말해서 광신가게 같은 거 지금 이거 보여드린 거 이 종목도 이 종목은 오히려 부채 비율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 종목이 뭐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나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광신가게도 보면은 어쩔 때는 어떤 분기에는 조금 마이너스는 나는 분기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는 저렇게 우상향하는데 오히려 좋은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주가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맥이 빠진다고 해야 되죠. 맥이 빠지고 이게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중국주 가시고 계신 분들이 속상하실 수도 있지만 저 역시 일부 제가 운용하는 펀드의 최소 20%에서 25%는 중국주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최소로 줄여놓은 상태예요. 20에서 25%로 최소로 줄여놓고 나머지 70에서 75%를 한국 주식으로 채우고 있지만 저도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속상한 게 매 마찬가지. 그래서 중국주를 매도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은 넓고 크잖아요. 우리는 더더군다나 요즘 들어서 해외 계좌를 뚫으면은 어떤 증권에서는 필리핀, 일본, 베트남 주식까지 살 수 있는 계좌가 있죠. 그리고 유럽 주식들도 충분히 한국에서 내 집 안방에서 HTS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달러에도 투자할 수 있고 한국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고 미국 주식, 일본 주식, 전 세계 어느 나라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고 ETF에도 투자할 수 있고 하다못해 원유, 석유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죠? 투자처가 많은데 굳이 위험이 많고 현재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중국주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희망이 좀 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주식시장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자로서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당분간 전 절대 중국 주식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특이한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뭐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지만 아마 아직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중국주에 가지고 있고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국 주식 보시기보다는 한국 주식 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국내 주식 또 추천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